이번 사연은 혼전 임신으로 20대를 불행하게 보내시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계시는 사연자분 이야기입니다.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.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. 31살 여자입니다. 전 남편과 제가 25살 때 만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. 저희 집도 전 남편 집도 부유한 편은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도움은 주셨지만 작은 빌라 전세방에서 시작했고 전 남편이 연하라 아직 자리 잡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나 애를 지우는 건 아니다 싶어 그냥 좀 힘들겠지만 나와서 잘 키우자 으쌰으쌰 하고 노력하기로 했었죠. 처음엔 다 좋았습니다. 친구들 SNS에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고 한창 그 나이에 맞게 놀 때 그런 거 보며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지만 뱃속의 아기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렇게 아이 낳고 육아하며 남편 퇴근 시간 맞춰 밥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그게 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. 가져다 주는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지만 집에서 육아하는 제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힘들겠냐는 마음으로 내색조차 안 했고 여유 있을 때 집에서 부엌 카페 같은 걸 보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앱테크, 돈 버는 일 무엇이든 했죠. 정말 1원 모아서 만원 출금하면 기뻐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살았어요. 경품 추첨해서 기프티콘이라도 당첨되는 날엔 치킨 시켜놓고 기다리고 앱테크로 번 거라고 자랑하고요.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충 알바 사이트 뒤지다가 경리로 취직한 터라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제 커리어에 대한 아쉬움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결혼 후에도 별 생각 없이 우울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그때만 해도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자기 일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친구들 보며 저런 인생도 있고 나같이 사는 인생도 있다며 생각하며 긍정적인 하루하루를 살았죠.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. 제 나이 27살 때 남편 나이 25살. 하고 싶은 거 많은 나이죠.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만나는 거 터치도 안 했고 육아에 대한 부담도 안 줬어요. 밖에서 200만 원이라도 벌어오는 게 너무 고마워서요. 그런데 갈수록 잦아지고 심해지더군요. 술에 취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애 있는 집에 친구들 데려와서 술상 봐오라고 하고요. 정말 어린 티가 났어요. 친구들은 더 했고요. 뭐 25살의 남자라면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.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누구 생일이고 누구 저녁했고 군대 모임이고 벌어오는 돈의 반을 자기 술값으로 쓰는 것 같았어요. 그 때문에 저는 더 알뜰해질 수밖에 없었고 상황도 좋지 않으신 친정 부모님께 10만원, 20만원 손 벌린 적도 많았습니다. 애기용품들 요새 엄마들 엄청 중요시 생각하고 최고급으로 해주려 하고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. 그치만 상황에 맞춰 살아야만 했죠. 매일 무료 나눔 알아보고 이벤트 알아보고 응모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던 날이었어요. 애가 전날 잠투정이 너무 심해 잠도 제대로 못 잤죠. 그래서 전화했어요. 퇴근하고 일찍 좀 와서 도와달라고요.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. 알겠다고 했어요. 그런데 오질 않더라고요. 전화하니 회식이라 해서 그냥 체념했어요. 일찍 오라고만 하고 늘 미리 말 안 하고 물어봐야 말해주고 그래도 사회생활이니 참았습니다. 그렇게 12시간 넘는 시간에 들어왔습니다. 술이 떡이 돼서요. 그렇게 바로 누워 자길래 양말이라도 벗겨주고 정리해주다가 폰을 보니 미리 보기 메시지에 잘 먹었다. 다음에 내가 살게.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. 회식이라 했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폰을 보니 친구였어요. 그래서 뭔가 싶어서 폰 뒤져보니 이체 내역이 있더라고요. 사람 이름인데 22만원. 현금 이체를 하면서 술 먹을 일이 뭐 있나? 그리고 거금 30만원씩이나? 싶어서 친구들 단톡방에 물어보니 금액이 딱 노래방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가 시비가 1시간에 3만원이라면서요. 2시간 놀았네 어쨌네 하길래 진짜인가 싶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어요. 뭐냐고요. 그랬더니 난리를 쳤어요. 왜 폰 보냐며.
옷 벗겨주다가 우연히 미리 보기 창 보다가 그렇게 되었다 하니 화내면서 다시는 보지 말라고 하더군요. 알겠다고 뭐냐고 계속 물으니 노래방에 맞대요. 전역한 친구가 있는데 여자랑 술 먹고 싶다 해서 데리고 간 거라고. 그런데 그냥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. 진짜 술만 먹는다고요. 금액 보면 알지 않냐고요. 뭘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. 또 그런가 보다 했어요. 그냥 화가 나는 건 여자랑 그랬던 게 아니라 나는 하루 종일 100원 모아보려고 스마트폰 쳐다보고 정작 본인 아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거 못 입고 못 먹는데 그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. 다시는 그런 곳 가지 말라 하고 나도 인내심 그게 다랬다고 엄포를 놨어요.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그놈은 출근하고 아들 쳐다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. 진짜 뭐하고 살고 있나 싶기도 하고 이제 하다하다 노래방까지 언제 철들까 싶은 마음에 또 어찌 보면 그놈의 20대도 다 날아간 거라 그럴만도 하다 싶다가도 나도 마찬가지고 서로 좋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나만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이 들고요. 마음 추스리며 또 몇 달 지냈습니다. 그놈은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와서 총싸움 게임을 하는데 그날도 그거 하다가 졸리다고 들어가서 잠들었죠. 그런데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자꾸 카톡 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들어가 보니 PC 카톡을 안 끄고 갔었어요. 누군지 보니 웬 여자더라고요. 이제 출근했어. 오늘 대충 하다 일찍 들어가려고.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내용은 없었고요. 뭔 일을 하기에 여자가 10시에 출근을 하고 감이 좋지 않았어요. 그래서 또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친구들 카톡 봤죠. 그랬더니 알겠더군요. 노래방 여자고 사귀고 있다는 걸요. 너무너무 화가 나서 깨웠어요. 깨워서 다 말하라고 소리치고 베개 던지고 하니 말하더라고요. 그때 노래방 갔을 때 번호 물어봤고 그렇게 그냥 연락하고 지낸다고. 친구들 카톡 보니까 그냥 연락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사귀는 것 같다고 하니 그냥 애가 불쌍해서 그러기로 한 거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. 도우미를 자기가 왜 사귀냐며. 당장 전화하라고 소리치니 그럴 가치도 없다면서 번호 지우겠다 하더니 폰에서 번호 지우고 이제 인연 끊는다 하더라고요. 진짜 도대체 이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지 싶었습니다. 그렇게 조금씩 저도 지쳐갔습니다. 사랑보다는 그냥 아이 때문에 사는 관계로요.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. 네 남편 여자랑 술 먹는다고요. 화가 나긴 나는데 놀랍지도 않았습니다.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요. 다음날 주말이라 낮에 일 나가는 거 기다렸다가 얘기를 꺼냈어요. 어제 다 알고 있다고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담담하게 말했어요. 실제로 제 심정도 그랬고요. 그랬더니 다 정리하려 했는데 진짜 좋대요. 사랑을 하는 것 같대요. 처음으로 사랑을 하는 느낌이라고 하더군요. 그럼 나는 사랑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냥 하룻밤 자는 거에 애가 생겨버렸고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아빠라는 책임감에 눌려 절 사랑할 수가 없었대요. 이혼하자 했습니다.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요.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. 위자료 줄 돈도 없고 애도 키울 자신 없다고요. 그래서 그냥 알겠다 했습니다. 전세금 그냥 반반하고 애는 제가 키우겠다고 하고요. 그렇게 허무하게 제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.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간의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놈 새끼 죽인다고 하면서 나가시려 하는 거 제가 말렸더랬죠. 당장은 육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시기에 저는 죄송스럽게도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았어요. 그렇게 시간 지나 아들 어린이집 등원시킬 수 있게 되고 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웹 디자인 학원에 다녔어요. 그렇게 자격증 따고 운이 맞아 인터넷 홍보에서 취직했고 일거리 많이 갖다 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돈을 좀 벌 수 있었습니다. 사장님께서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. 어린 나이에 애까지 딸린 이혼녀에 미친 듯이 돈 벌려고 이 약물고 을에 들어오는 것마다 다 받아주고 열심히 하니까요. 그러다 어느 날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정중히 거절했어요. 근데 자기 동생인데 한번 다녀왔고 애는 없다. 정말 착하고 좋은 애다. 몇 번 말씀하시길래
동생을 소개시켜주는 정도면 좋은 사람이겠거니 싶어 만나봤어요. 웬 아저씨가 한 명 있더라고요. 나이는 38살이었는데 그냥 수더분해 보이는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. 그런데 무척 편안했어요. 만나는 시간 동안 안정감을 많이 느꼈어요. 열심히 사는 착한 친구라고 얘기 많이 들었다며 그분은 꽤 크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도 잘 되고 너무 바쁘다 보니 와이프의 외도로 이혼했다 했어요. 뭐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 터라 나이 차이도 불구하고 잘 맞았습니다.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어요. 자연스레 속전속결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. 결혼식은 하지 않고 그냥 합쳤어요. 아들도 너무 예뻐해줘서 고마웠습니다. 사랑받고 사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 줄 나이가 30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죠. 물론 경제적인 걱정도 없이 좋은 거 먹고 아들에게도 좋은 거 해주고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였죠. 그러다 연락 한 번 없던 그놈이 연락이 왔어요.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결혼한 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. 돈 좀 빌려달라길래 꺼지라 했어요. 아직도 저를 자기 때문에 절절매던 여자로 알고 있더군요. 그리고 전화 와서 처음 하는 얘기가 돈 얘기라니. 아들 잘 있냐도 아니고요. 마지막까지 그런 놈이다 싶어 줄 돈도 없고 아들도 못 볼 줄 알아라. 넌 보고 싶으면 소송하던지 하고 끊어버렸어요. 친구 통해 소식 들으니 그놈 스포츠 도박으로 있는 돈 다 잃고 빚까지 져서 집에도 못 들어가는 신세라고 하더군요. 뭐 그 도움이랑 아직도 그 잘난 사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. 불행한 20대를 보냈지만 늦게라도 행복이 찾아와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요. 정말 사람 이름 모르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